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난 틀리지 않아, 난 정확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안 수사권도 완전히 폐지가 되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공직자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예, 그 시스템에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수사 기록이 통째로 잊어버리고 있더라.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수사를 하다가 잊어버렸다.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수사 기록은 전체를 전산으로 입력하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지금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까지, 예, 그렇습니다. 강제 수사권까지. 과거에 검찰이 문제가 됐던 거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있는 사건 덮어주면서 돈 벌고 부정부패해서 없는 사건 만들어가지고 정치로 출세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조작을 하는 거죠. 실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 논란이 촉발이 됐고 아예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 뭐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했어요. 문제는 이제 경찰과 이제 중수청, 공수처 이 세 기관이 수사의 이제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가지게 됐는데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종결까지 다 할 수 있고 수사 개시도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예.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냐, 질 수 있냐,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 다른 문제 같아요.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뭐,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나 입장에서. 저는, 보통 개인 간의 분쟁이, 민사 분쟁과 형사 분쟁이 뭐 동시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고소하지 못하겠어요. 전혀 다른 사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더라고요. 법원은 경찰이나 검찰의 공적 결정을 일단 존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라 왜곡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아예 못하게 민사 분쟁과 관계되면 못하게 권장을 했는데 그 불신이 지금 상태에서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의 심정도 상당 정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수사에 대한 종결권, 이게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무거나 경위 사건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개인이나 회사나 무슨 법인이나 인생과 운명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돼가지고 감옥 가고 막 돈 뺏기고 전 재산 뺏기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졌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렀다 이러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경찰 자신들은 중징계다,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이러면 중징계로 분류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가지고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고 내가 진짜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겨우 그 담당했다는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계속 수사하고 또 딴 데 가서 그거 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권한을 크기만큼 책임을 지고 있냐?
내가 하는 수사 업무가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그 각성하고 있냐.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이걸 왜곡하고 막 증거 슬쩍 숨기고 뭐 없애버리고 이래가지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저 자신이 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수사에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높은 책임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책임도 지금처럼 뭐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생 해온 경찰관직을 못하게 하냐, 파면 해임할 수 있냐, 그 생각하고 그냥 정직 3개월 뭐 최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이제는 권한이 더 커졌기 때문에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 그러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되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는 앞으로 하지 말고 다른 일 해라. 무적격자다. 예, 예. 그 영구 배제 결정이라든지 어쨌든 좀 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도 올라갈 거고 또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책임의식, 책임감도 좀 높아지지 않겠냐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수사기소 분리와 보안 수사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갑론을박하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려서 이따 의결하겠지만 이게 보안 수사를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만약에 허용 안 한다면 어떤 보안 조치가 필요하냐 가지고 지금 계속 갑론을박인데 어떤 게 절대 진리라고 뭐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 걱정이 어느 날 검찰한테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 이게 악용되다가 정치적으로 뭐 편향되고 하다가 이런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결말은 그렇게 결코 아름답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럼 경찰은 그럼 괜찮을까?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보면 이게 지금 순환이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엔 경찰 가지고 독재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가 또 독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좀 정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검찰이 사실상 검찰 독재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일종의 독재를 한 거죠. 없는 사건 만들고 마음대로 그냥 편파 수사에 별건 수사에 그냥 먼지 털이에 그 하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한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스스로의 책임의식도 매우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